빅데이터 분석도 프로젝트 계획을 수립합니다. 프로젝트란 명확한 목표, 한시적 노력, 고유한 제품, 점진적 구현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일의 특성이라기보다는 일을 수행하는 방법의 특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관리되어야 합니다. 프로젝트 관리란 일하는 방법에 관한 과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프로젝트 매니저, 팀원들뿐만 아니라 고객, 스폰서, 타 부서 직원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어떻게 일을 나누고 역할을 분담해서 일을 성공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방법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관리의 목표는 결국 성공입니다. 성공을 위해서 이해관계자들의 합리적인 역할 분담과 명확한 책임의 조화로운 통합에 달려있다 할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도 이러한 프로젝트 계획 수립을 통해 성공적인 분석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림을 보시면 마지막 그림을 고객이 원하는데 나머지 그림은 각 이해관계자들이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고 만든 것들입니다. 고객은 나무에 타이어던 뭐던 그네를 탈 수 있기를 원하였는데 첫 번째 그림은 고객이 자기 생각을 정확히 설명을 못하는 사항이고 두 번째 그림은 프로젝트 리더가 이해한 사항이며 세 번째 그림은 분석가가 설계한 사항이며 네 번째 그림은 프로그래머가 구현한 결과입니다. 다섯 번째 그림은 비즈니스 전문가가 자기 제품을 설명하는 내용이며 여섯 번째 그림은 이 상품을 설명하는 문서는 하나도 없으며 일곱 번째 그림은 운영을 위해 엉뚱하게 설치한 내용이며 여덟 번째 그림은 고객에게 어떻게 빌링할 것인지 아홉 번째 그림은 마지막으로 이 상품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그림입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이번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분석 목표에 맞는 프로젝트 계획은 자원과 비용이 고려된 수행 방안 중심으로 수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석 기법, 분석 솔루션, 플랫폼, IT 자원, 데이터 준비 상황 등을 점검 후 전문 지식을 보유한 분야별 전문가가 포함되어 전체 WBS를 설계할 수 있으며 분야별 영역 전문가는 WBS에 기초한 작업 계획과 필요 인원 자원을 설계할 수 있고 작업상의 인원별 역할을 확정할 때 IT 관련 인원, 업무 담당 인원, 분석 담당 인원을 구분하여 수립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계획은 최종 산출물을 명확히 하고 평가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일정상의 충돌, 프로젝트 이슈 등을 해결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라는 단어 많이 듣고 사용하고 계시죠? 그럼 프로젝트란 무엇일까요? 프로젝트는 명확한 목표와 한시적 노력, 고유한 제품, 점진적 구현의 특징을 가진 업무를 수행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럼 프로젝트 관리란 무엇일까요? 바로 혼자가 아닌 여러 명이 일하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즉, 프로젝트 매니저, 팀원, 고객, 스폰서, 타 부서 직원까지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어떻게 역할을 분담해서 일을 성공시킬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죠. 이러한 프로젝트 관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프로젝트의 성공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이해관계자들의 합리적인 역할 분담과 그에 따른 명확한 책임이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빅데이터 분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빅데이터 분석도 프로젝트 계획 수립을 통해 성공적인 분석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어떤 단계를 거쳐 계획을 수립해야 할까요? 대부분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는 6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먼저 요구를 정의하고 계획을 수립합니다. 다음으로 분석할 데이터를 준비하고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모델링 및 모델 평가를 거쳐 분석 결과를 해석하고 전개하여 계획을 수립하죠. 이때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이해하고
도출된 분석 주제에 맞는 데이터를 준비한 후 모델링과 모델링 평가를 통해 분석 모델을 확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정된 분석 모델을 적용해 고객에게 전달하는 것이죠. 통상적으로 데이터 분석을 위해 수행되는 활동은 데이터 분석 과제 정의 단계, 데이터 준비 및 탐색 단계, 데이터 분석 모델링 및 검증 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를 위한 계획을 제대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수행해야 할 활동에 필요한 소요 자원을 산정하고 최적의 자원을 배분해야 합니다. 또 일정을 수립할 때에는 데이터 분석 솔루션, 플랫폼, 데이터 현황과 같은 현재의 IT 환경을 반드시 고려해서 현실적인 프로젝트 계획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에 수립한 분석 목표 정의서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죠.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 계획 수립을 위한 세 가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프로젝트 소요 자원 산정 방법입니다.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를 위해 책정된 계산 금액을 기준으로 인건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타 비용을 구분하여 세분화하는데요. 여기에서 데이터 분석 내용에 관한 결과를 별도의 어플리케이션 등으로 개발하는 비용이나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에 관한 부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럼 인건비 배분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인건비 배분 기준표를 보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표를 보면 인건비 배분으로 책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프로젝트 매니저, 데이터 분석가, 데이터 처리를 위한 엔지니어를 기본으로 합니다. 여기에 프로젝트 진행에 필요한 별도의 인원이 있는 경우 기타 인원으로 구분하고 구분이 완료되면 역할에 표시된 인원의 단가, 투입 기간을 명시한 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데이터 분석가 1명을 투입하는데 단가가 1,200만 원입니다. 투입 기간은 6개월입니다. 그렇다면 데이터 분석가 1명이 투입되는 기간의 소요 비용은 1명 곱하기 1,200만 원인 7,200만 원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역할별로 투입되는 인원을 모두 계산해서 총액을 표시하는데요. 이때 주의할 점은 부가세 등이 포함되는지의 여부를 상세히 기록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드웨어의 비용을 배분하고 계산합니다. 데이터 분석을 위해 필요한 분석 서버나 데이터 처리를 위한 서버를 위해 기존 하드웨어를 활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규 하드웨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하드웨어의 규격을 산정한 후 하드웨어 공급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서 참고한 가격으로 비용을 책정합니다. 신규 하드웨어가 필요한 경우는 조직 내부의 IT 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진행합니다. 이런 경우 네트워크 공사와 같은 추가적인 비용 등이 발생할 수가 있죠. 따라서 비용을 산정할 때 모두 포함되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향후 유지보수 비용까지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신규 하드웨어를 구매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당 제조사 및 판매처를 명시하고 하드웨어의 수량, 사양을 적어야 합니다. 또 설치할 때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비용, 하드웨어의 운반, 설치 비용, 내부 시험 평가를 위한 인건비가 포함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소프트웨어 비용을 배분하고 계산하는 것입니다. 데이터 분석을 위해 기존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지 않거나 추가 라이센스 획득이 필요한 경우라면 해당 소프트웨어 규격을 산정하고 해당 공급업체로부터 견적 금액을 받아서 참고한 가격을 중심으로 책정합니다. 신규로 라이센스를 획득할 경우에는 하드웨어나 마찬가지로 조직 내부의 IT 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최종 금액을 계산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향후 유지보수 비용까지 포함해서 계산하기도 합니다. 이번에도 예를 들어 볼까요? 신규 소프트웨어를 구매한다면 해당 제조사 및 판매처를 명시하고 소프트웨어의 구성 항목별 비용을 세분화해야 합니다. 또 해당 소프트웨어가 구동하기 위해 별도로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또 소프트웨어 설치 시험평가 인원에 대한 인건비와 유상 및 무상 지원 기간, 소프트웨어 교육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기타 비용을 배분한 후에 종합 계산하는 것입니다.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를 위해 필요한 인건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이외의 기타 비용을 고려해서 종합 계산하는 것이죠. 기타 비용을 산정할 때에는 여러 가지 항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예비 비용을 산정할 때에는 추가 인건비를 제외하고 전체 비용에서 예비 비용을 별도로 산정해야 합니다. 프로젝트 기간 내에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프로젝트 PM의 판단하에 그 예비 비용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예비 비용이 필요할까요? 여러분이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용 점검을 위해 자문 교수에게 지급되는 비용이 발생할 것이고요. 데이터 분석 결과를 가지고 제3자의 시험 및 평가를 위해 외부 평가단을 구성할 때 지급되는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 프로젝트 기간 동안 어떠한 이슈가 발생해 추가 인원이 투입되는 경우에도 비용이 발생하죠. 이러한 비용을 잘 배분해서 전체 항목별로 계산을 한 후에는 다음과 같은 서식을 만들어서 프로젝트의 소요 비용을 정리합니다. 두 번째는 프로젝트 WBS, 즉 Work Breakdown Structure를 수립하는 것입니다. 분석 목표 정의서, 프로젝트 소요 비용 배분 계획을 중심으로 데이터 분석 흐름에 맞도록 프로젝트 일정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요. 데이터 분석 흐름은 데이터 분석 과제 정의, 데이터 준비 및 탐색, 데이터 분석 모델링 및 검정, 산출물 정리 및 기타로 크게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자유롭게 반영하여 최종 WBS를 수립하는 것이죠. 각각의 단계를 살펴볼까요? 먼저 데이터 분석 과제 정의 단계 일정을 계획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분석 목표 정의서를 기준으로 프로젝트 전체 일정에 맞는 사전 준비를 진행합니다. 인원이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이 전체 일정을 기준으로 진행되도록 하며 단계별로 필요한 산출물과 주요 보고 시기 등으로 구분해서 세부 단위별 일정과 전체 일정이 가늠될 수 있는 일정을 짜는 것이죠. 다음은 데이터 준비 및 탐색 일정을 계획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엔지니어와 데이터 분석가의 역할이 구분되고 그에 따른 세부 일정이 만들어져야 하는데요. 분석 목표 정의서에 기재된 내용을 중심으로 데이터를 처리할 엔지니어가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일정을 정리하면 데이터 분석가는 이를 토대로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 중에서 변수 후보를 탐색하고 최종적으로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과정이 포함되는 일정을 계획하고 수립합니다. 이 단계에서 데이터 분석가가 데이터 처리 엔지니어가 여러 명이라면 각각의 역할을 일정별로 구분해야 합니다. 다음 단계는 데이터 분석 모델링과 검증 단계 일정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데이터 분석 모델링 과정에서는 실험 방법이나 절차를 구분하고 기획하며 검증하는 자세한 일정을 계획합니다. 전체 계획과 분석 목표에 맞추어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는데 모델링의 경우 비교 평가가 가능하도록 1개 이상의 기법으로 분석을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전체 프로젝트의 일정과 분석 인프라의 가용성을 고려해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일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산출물 및 기타 일정을 계획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프로젝트 단계별 산출물을 구분하고 필수 산출물을 정의해야 하는데요. 일정한 단계별로 어떤 시점에 필수 산출물이 마무리되고 제공될 수 있는지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또 프로젝트 후반부에 최종 산출물로 제출되어야 할 내용을 문서화할 수 있는 일정을 확보합니다. 즉, 단계별 산출물 작성 기간은 물론 최종 산출물 작성 기간 역시 이 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프로젝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소요 자원과 비용을 산정해야 합니다. 프로젝트 WBS, 즉 워크 브렉다운 스트럭처 설계에는 데이터 분석 과제 정의, 데이터 준비 및 탐색, 데이터 분석 모델링 및 검증, 산출물 정리 및 기타 등 크게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이번에는 프로젝트 자원 분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프로젝트 자원은 업무 분장 계획에 따라 배분되어야 하는데요.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비용을 배분하는 단계에서 고려된 인건비 배분 기준을 중심으로 프로젝트 WBS의 단계별 투입 인원과 역할별로 작성해야 할 필수 산출물을 연계해서 최종 분배를 완료합니다. 프로젝트 투입 인원 업무 분장 계획표는 어떻게 작성되어야 할까요? 구분과 설명, 상주와 비상주를 구분하는 항목이 있는데요. 구분에는 단계별 투입 인원을, 설명에는 역할 분장을, 상주와 비상주 구분은
프로젝트 기간 동안 투입 시점을 적습니다. 이렇게 프로젝트 투입 인원 업무 분장을 계획할 때에는 프로젝트 소요 기간별 투입 인원과 역할을 검토해서 구분해야 하는데요. 인건비 배분 기준 인원 이외에 상주하지 않지만 프로젝트의 역할을 담당하는 비상주 인원까지 고려해서 역할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것은 프로젝트 투입 기간별 인원 투입에 대한 표인데요. 프로젝트의 업무와 역할을 상세하게 나누고 업무에 따른 투입 인원을 명시했습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필수 산출물을 제정하고 정의해야 하는데요. 필수 산출물은 크게 데이터 분석 과제 계획서, 데이터 탐색 보고서, 데이터 모델링 및 검정 보고서, 기타 보고서가 있습니다. 먼저 데이터 분석 과제 계획서의 경우 데이터 분석 목표 정의서를 포함해서 기재하고 프로젝트 일정 계획, 자원 배분 계획, 의사소통 계획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데이터 탐색 보고서는 데이터 수집 대상 내용, 데이터 후보 변수 도출 과정 및 최종 후보 변수 목록, 데이터 분석 가설별 유의성을 검증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데이터 모델링 및 검증 보고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까요? 데이터 모델링 방안 및 실험 계획, 데이터 모델링 개발 스크립트, 데이터 모형 비교 검증을 위한 검증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기타 보고서에는 별도 화면 개발 시 화면 설계를 위한 산출물과 데이터 분석 모델 유지 보수를 위한 산출물, 데이터 분석 모델 교육을 위한 산출물과 기타 필요한 산출물의 정의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죠. 이렇게 프로젝트 일정 단계별로 필수 산출물을 명시해서 프로젝트 단계별 평가와 종료 평가 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프로젝트 필수 산출물이 정리가 됐다면 전체 일정을 고려해서 프로젝트 일정을 조정합니다. 프로젝트 일정을 조정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조기 착공, 그 다음에 공정 압축, 그 다음에 자원 평준화가 바로 그것입니다. 조기 착공은 프로젝트 일정을 단축하기 위해서 동시에 할 수 있는 일정을 병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실시 설계와 시공을 병행하는 것이 조기 착공의 예입니다. 공정 압축은 추가 비용을 들여서 공정을 압축하는 방법이죠. 자원 평준화는 프로젝트의 제약사항 내에서 프로젝트 자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자원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작업 네트워크상의 데이터를 조정하는 업무 행위를 말합니다. 이제는 마지막인데요. 바로 프로젝트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프로젝트 평가위원회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해야 할까요? 진행하는 프로젝트의 유관부서 리더들과 프로젝트 참여 인원, 필요에 따라서는 외부 자문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합니다. 평가위원회에 의견을 첨부하여 프로젝트 최종 완료 및 검수가 이루어지면 프로젝트가 완성됩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이 분석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질문에 대답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여기 표가 있는데요. 프로젝트의 활동 순서와 비용을 고려해서 각각의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끝나는 주간은 몇 주째일까요? 바로 25주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한 경로는 어떤 경로인가요? 25주인 이유는 가장 긴 경로인 크리티컬 패스, 즉 A, D, E, F, G의 경로를 거치기 때문이죠. 따라서 A, D, E, F, G의 노멀 타임인 4, 8, 6, 3, 4를 더한 25주가 답이 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끝낸다면 소요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정답은 12,300달러입니다. 합계는 A, B, C, D, E, F, G의 노멀 코스트를 모두 더한 비용이기 때문인데요. 2,000, 2,200, 500, 2,300, 90, 3,000, 1,400을 더한 금액인 12,300달러가 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프로젝트를 현재 일정에서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단축해야 한다면 어느 활동에 공정 압축을 해야 가장 효율적인 방법일까요? 그리고 전체 소요 비용은 얼마나 증가할까요? 공정 압축을 할 단계는 D단계입니다. D단계는 4주에 300달러 비용이 들어가므로 일주일에 들어가는 크래싱 코스트는 75달러가 되어 다른 단계에 비해 가장 작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완료일을 25주에서 24주로 단축하면 전체 소요 비용은 12,300달러에서 75달러를 더한 12,375달러가 됩니다. 이상으로 빅데이터 프로젝트 계획 수립 하기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프로젝트 자원 분배 단계에는 첫 번째, 인력 역할을 업무 분장 계획표에 따라 기간별 투입 인원을 구분합니다. 두 번째로 필수 산출물 지정을 지정하고 정의해야 하는데요. 필수 산출물은 크게 데이터 분석 과제 계획서, 데이터 탐색 보고서, 데이터 모델링 및 검증 보고서, 기타 보고서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전체 일정을 고려해서 프로젝트 일정을 조정합니다. 프로젝트 일정을 조정하는 방법은 조기 착공, 공정 압축, 자원 평준화가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에 대한 시크릿 노하우입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는 프로젝트의 소요기간별 투입 인원 역할에 대해 검토 후 구분합니다. 인건비 배분 기준 인원 외에 상주하지 않지만 프로젝트 역할에 담당하는 비상주 인원까지 고려하여 역할을 구분합니다. 프로젝트 투입 인원 업무 분장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프로젝트 필수 산출물을 정의 지정합니다. 프로젝트 일정 단계별로 필수 산출물을 명시하여 프로젝트 단계별 평가와 종료 평가의 경우 활용할 수 있도록 지정합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필수 산출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필수 산출물로는 데이터 분석 과제 계획서, 데이터 탐색 보고서, 데이터 모델링 및 검증 보고서, 기타 보고서 등이 있는데 먼저 데이터 분석 과제 계획서에는 데이터 분석 목표 정의서를 포함해서 기재하고 프로젝트 일정 계획, 자원 배분 계획, 의사소통 계획 등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탐색 보고서에는 데이터 수집 대상 내용을 포함해서 기재하고 데이터 후보 변수 도출 과정 및 최종 후보 변수 목록을 포함합니다. 데이터 분석 가설별 누이성 검증 내용도 포함해서 기재합니다. 다음 필수 산출물로는 데이터 모델링 및 검증 보고서입니다. 여기에는 데이터 모델링 방안 및 실험 계획을 포함해서 기재하고 데이터 모델링 개발 스크립트도 포함합니다. 또 데이터 모형 비교 검증을 위한 검증 내용도 포함해서 기재합니다. 기타 보고서에는 별도의 화면 개발을 할 경우에 화면 설계 등에 대한 산출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분석 모델 유지 보수를 위한 산출물도 있고 데이터 분석 모델 교육을 위한 산출물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필요 산출물을 정의한 내용도 포함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전체 일정을 고려하여 프로젝트 일정을 조정합니다. 프로젝트 일정을 조정하는 방법은 조기 착공, 공정 압축, 자원 평준화가 있습니다. 조기 착공이란 프로젝트 일정 단축을 위하여 병행이 가능한 일정을 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실시 설계와 시공을 병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공정 압축은 추가적인 비용을 들여 공정을 단축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원 평준화는 프로젝트 제약사항 내에서 프로젝트 자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자원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작업 네트워크상의 데이터들을 조정하는 업무 행위를 뜻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에서는 프로젝트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프로젝트 평가위원회는 프로젝트 유관부서의 리더들과 프로젝트 참여 인원으로 구성합니다. 필요에 따라 외부 자문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합니다. 프로젝트 최종 완료와 검수에는 평가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완성하면 프로젝트 자원 분배 중 투입 인원에 대한 분배가 완료됩니다. 여기 표가 있는데요. 프로젝트 소요 시간 및 비용에 대한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프로젝트의 활동 순서와 비용을 고려해서 각각의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프로젝트가 끝나는 주간은 몇 주째인가요? 생각해 보셨나요? 바로 25주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한 경로는 어떤 경로인가요? 25주의 이유는 가장 긴 경로인 크리티컬 패스, 즉 A, D, E, F, G의 경로를 거치기 때문이죠. 따라서 A, D, E, F, G의 노멀 타임인 4, 8, 6, 3, 4를 더한 25주가 답이 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끝냈다면 소요 비용은 얼마가 될까요? 정답은 12,300달러입니다. 합계는 A, B, C, D, E, F, G의 노멀 코스트를 모두 더한 비용이기 때문인데요. 15대 18, 2,000, 2,200, 500, 2,300, 90, 3,000, 1,400을 더한 금액이 12,300달러이죠. 세 번째 질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프로젝트 일정을 가장 작은 비용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단축해야 한다면 어느 활동에 공정 압축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전체 소요 비용은 얼마나 증가할까요? 공정 압축을 할 단계는 D단계입니다. 이 단계에 15대 47, 크래시 코스트, 위크는 75달러로 4주에 300달러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전체 완료일을 25주에서 24주로 단축하면 전체 소요 비용은 12,300달러에서 75달러를 더한 12,375달러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프로젝트 자원 분배에 대한 시크릿 노하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